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2 4차시 수업입니다. 4월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알고 있죠? 네, 함수의 연속 프린트랑 저번 시간에 하다가 남은 마지막 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기억나나요?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실수 k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fx에 관련되게, 그리고 적당한 실수 k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또 y는 2k와 y는 gx의 그래프가 맞는 점의 개수를 또 hk라는 함수로서 정의했습니다. 그때 이런 hk에 관련된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 직선과 함수 또는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적당한 함수로서 또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다는 거 저희 1학년 때 같이 했던 예제 중에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HK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HK는 GX가 FX 빼기 K의 절대값 더하기 K와 그리고 Y는 2K와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요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네, Y는 2K X 값이 같다 Y 값이 같다 놓고 여기 만족하는 방정식을 하나 놓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실근이라고 할게요. 실근 X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X의 개수가 HK가 되겠습니다. 그럼 K에 따라서 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K를 넘겨줘서 fx-k의 절대값이 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 X 개수가 바로 HK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겠어요? 네, Y는 K 그래프와 Y는 절대값 fx-k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HK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뭘 그려야 돼요? 네, 이거부터 그려야겠죠. Y는 절대값 fx-k. 그러면 Y는 fx 그래프 꼴을 알아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좌표 표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fx의 좀 중요한 지점이 어디예요? 네, x는 2인 지점이죠. 그 지점으로부터 함수가 지수함수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그 지수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네,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함수는 증가함수죠. 또한 2, 어디를 지나요? 2, 2의 0제곱 즉 2, 1을 지나겠죠. 여기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이 x축이 되고 쭉 증가하다가 2, 1에서 한번 멈추겠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를 넣으면 어디를 지나요? 2, 1을 그대로 지나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감소함수인 것도 파악이 되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 이 함수는 어디로 가요? 네, 역시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소함수면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정근선이 x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근선도 선생님이 x축과 겹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자, 그럼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거는 무슨 그래프예요? 네,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k 값이 임의의 값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k가 어디로 보내질 거냐면 4분의 1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이 말은 k가 4분의 1 마이너스 0.000000
1을 뺀 뭐 이 정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에 굉장히 가깝게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y축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하겠죠. y축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 네, 평행이동을 얼만큼 하는지 좀 가늠하기 위해서 이 y절편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y절편은 0을 대입해주면 4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네 0보다 위쪽에 y절편이 잡히긴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근선도 같이 이동을 할 거잖아요. 이것도 뭐 4분의 1쯤 4분의 1쯤 다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정근선도 똑같이 4분의 1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한번 보면 일단 fx를 y축 방향, y축 음의 방향으로 네, k만큼 이동하면요. 정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네, 정근선은 맞아요. 마이너스 정근선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네, 여기를 y는 마이너스 k 지점이라 잡으면 x절편은 한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어요. 양수인 지점, y절편은 양수인 지점 잡아주고 2 콤마 어디를 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2 콤마 1-k를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k는 4분의 1 근방의 값이니까 이거는 양수인 점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는 형태,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네, 이거를 또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y는 fx-k를 또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음수인 지점은 접어 올린다. 음수인 지점은 접어 올린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근선을 생각해보면요. 여기 y가 마이너스 k죠. 그러면 이 보라색 값은 높아봤자 어디를 넘을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y는 k를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가 y는 k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생길 건데 이 1-k라는 지점과 k라는 지점이 뭐가 더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k라는 값은 4분의 1보다는 작지만 당연히 어떤 양수값을 우리가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1-k 값을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k 범위를 봐야겠죠. 마이너스 k는 좌변에 있는 그 식을 마이너스 1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1-k는 똑같이 1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4분의 3보다는 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k라는 값은 4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k는 4분의 1보다 크고 k는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k의 위치가 네, 포인트로 보면 이 k 위치가 있죠. k 위치가 1-k 위치보다는 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가 오른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네, 불타는 이 레이저 포인트 처음 써본데 요런 그래프, 요 그래프가 우리가 찾고 싶은 네, y는 절대값 f x-k 그래프가 되겠죠. 네, 뭐 결국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색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k가 4분의 1 마이너스로 할 때 hk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네, k가 4분의 1 마이너스로 할 때 h k 플러스 4분의 1 값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곱의 극한값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이 안의 값은 어디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라는 값을 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방금 전과 같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제 k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0.000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y축의 음의 방향을 평행이동 해보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y는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y는 fx k 그래프죠. 네, 그리고 결국 여기 절대값 시험 것까지 볼 겁니다. 그럼 일단 k만큼 y축 음의 방향 평행 이동하면요. 이 지점이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리고 k가 2분의 1 마이너스로 갈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0.00001 뭐 이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근선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y는 0, 즉 x축이 정근선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k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k. 자, 얘가 정근선이고 그리고 이 y좌표는 음수가 되겠죠. 4분의 1에서 2분의 1보다 좀 약간 작은 값으로 평행 이동 떨어지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위에 그 부분은 헷갈리니까 삭제할게요. 네, 이런 형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은 어디예요? 네, f2 빼기 k니까 1 빼기 k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1 빼기 k. 자, 이런 모양입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주는 게 목표였죠. 그럼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릴 때 주의할 거는 y는 k였다. 자, 슬슬 감이 오죠. y는 k를 한번 볼 건데 k라는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1-k라는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k라는 값은 어때요? 일단 마이너스 k를 보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값이죠. 당연히 이건 0보다 큰 값이니까. 일단 1-k 값을 그럼 보면 이 식에서 1씩 더해주면 되겠죠. 좌우변에.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값이 돼버리죠. 그러면 1-k 크기순이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네, y는 k가 어떻게 지난다는 소리예요? 네, 이런 형태로 지난다는 소리죠.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정근선이 되어서 접어 올려질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다. 네, 이런 파란색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미트 k가 2분의 1 마이너스로 할 때 hk 값도 2가 될 거고 그럼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되겠다? 네, 2 곱하기 2의 형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 5번 문제가 출제 의도는 뭐예요? 네, 함수의 극한을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hk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hk를 명확히 밝히는 게 사실 원하고자 하는 바이긴 한데 우리가 이 값만 구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답을 구해버렸어요. 지금 이 hk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y는 k라는 직선과 그리고 y는 fx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의 교점을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작업이었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y는 k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떤 역할이에요, 이게? 네, 주어진 함수의 정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y는 절대값 fx-k 어떤 정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어디 부분의 정근선? 즉 이쪽 부분의 정근선, 이쪽 부분의 정근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정근선 역할이 됐죠. 그런데 만나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은 정근선 역할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게 주 포인트가 되냐면 이 1-k 값과 그리고 k 값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가? 이가 큰가? 이가 큰가? 또는 같은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선생님과 함께 뭐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네, 이 두 값이 같다면은 네, HK 값이 1이 될 것이고 K 값보다 1-K 값이 더 컸다면 우리가 봤던 방금 전에 두 가지 상황과 똑같이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K 값이 더 크다면 정근선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1-K와 Y는 K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프랑도 만날 일이 없어서 교점이 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HK를 이미 추적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K가 2분의 1일 때는 얼마? 1. K가 2분의 1보다는 어떨 때? 네, 넘어가면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는 방금 봤듯이 2. K가 2분의 1보다는 클 때는 0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X를 구하기 위한 분석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는 k와 y는 fx-k의 교점 개수더라. 그럼 그것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x가 1일 때와 x가 0일 때다. 그때의 y 값은 다음과 같고 이 y 값들이 k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만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앞서 비교에 따라서 k가 2분의 1일 때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2분의 1일 때를 확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선생님과 했던 방법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왔는데 네, 이 뾰족점의 위치가 2,1-K의 절대값이죠. K가 2분의 1이니까 2,2분의 1이 될 거고요. 네, 이 Y값은 결국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지점 여기 한 지점이 있고 얘가 정근선으로 작용하겠죠. 이 양쪽 날개 부분이라 하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절대값 1-K, 절대값 1-K는 그냥 1-K가 되겠죠. 그리고 네, 중요한 지점이 K랑의 값의 비교인데 이 범위 내에서는 K와 1-K를 비교했을 때 네, 이 범위 내에서 뭐가 더 큽니까? 네, 아까 봤듯이 1-K가 더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뾰족점이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러분 부등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HK가 2가 되겠죠. 네, 세 번째 경우는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결국 비교를 하기를 어떤 점을 비교하냐면 2, 네, 2,1-K의 절대값과 Y는 K의 K 값을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당황하지 말고 1-K와 절대값을 생각하면 K가 1보다 작을 때랑 이런 경우나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겠네요. 만약에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큰 K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네, 1-K가 양수로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K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죠. 1-K는 1을 좌우변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게 만족하네요. 그럼 결국에 1-K는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었고 K 값 자체가 원래 2분의 1보다 컸으니까 네, K라는 애가 1-K보다는 위쪽에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1-K는 네, K-1로 나오겠죠. 그리고 K-1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건데 K-1이 나온다면 K-1은 당연히 K보다는 네, 작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y는 k라는 이 직선이 이 그래프의 위쪽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정근선은 이쪽 부분에서 정근선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본 케이스는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원래 y는 fx 그래프를 생각하면요, 네, 결국 y는 마이너스 k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k를 한다는 거는 플러스 1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즉 y축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봤자 똑같겠죠. 양의 방향 이동한다면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적당히 이동해서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동한다면 정근선이, 네, x축이었으니까 새로운 정근선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이 지점은, 네, 당연히 2 절대값 1-k인데 k가 음수니까 1-k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y는 k랑 만나지 않으니까 이거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 hk는 0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을 논의를 종합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hk를 적어보겠습니다. 어떨 때 0이었냐면요, 네, k가 아싸리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에는 0이었고요. k가 2분의 1일 때는 1이었고 k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 사이였을 때는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길고 긴 여정이었네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첫 문제부터 조금 힘들었죠. 어, 뭐 이런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의 기본 패턴이 30번을 30번의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분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앞쪽에 28번까지 문제는 여러분이 뭐 충분히 한 40분만 투자를 해도, 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모든 시간을 30번 또는, 네, 20번에 때려 붙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수학을 좀 한다, 좀 잘한다, 내가 좀 수학 세계에서 좀 논다 하는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될 건데, 여러분도 이제 모의고사 30번을 버리지 말고 남은 40분을 좀 총괄 투자를 해서 문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연속 문제입니다. 네, B26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부터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 번호랑 같이 연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기에 앞서서 연속성에 관한 간단한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네, fx,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보다시피 점에서 연속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fa랑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당연히 그 a로 가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일치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연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점에서 연속을 기반으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같이 어떤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할게요. 이 R에 있는 임의의 원소 뭐 B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걸 이렇게 써요. 왜냐면 all에 이 A를 all에 A를 거꾸로 쓰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B 실수 R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F, Y는 fx가 연속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구간을 i라고 하면 모든 뭐 c는 i는 이 구간에 대해서 fx가 연속이면 실수 구간 i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적인 사실 한 가지 더는,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당연히 모든 점에서 연속이겠죠.
그리고 그런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운 삼각 함수 같은 경우도 네, 연속 함수입니다. 네, 다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네, fg가 다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다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곱한 형태는 어때요? 극한값이 존재하죠.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함수값이 같다면은 연속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x는 a에서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다면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눈 함수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눈 함수도 g분의 f도 우리가 이거의 극한값을 gx분의 fx의 극한값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g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gx가 리미트 x가 적당히 a로 갈 때 그 극한값이 베타라고 치면 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분명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극한이 보장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연속성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체크해 보면 되냐면요. 이 fx가 다함수끼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지들끼리 x-3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다함수끼리 서로 나눈 상황이니까 어디서만 연속성을 체크하면 된다? 네, x는 3에서 연속성만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왜냐면 x가 a가 아닐 때, x가 3이 아닐 때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연속 함수의 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b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우리가 극한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끝났습니다. 당연히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뭐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갈 거고 인수 정리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뭐 네, 분모도 0으로 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식을 이용하면 9 마이너스 3, 5, 15 플러스 a가 0이 되니까 a 값은 얼마? 6이 되겠죠. a가 6이 된다면 나눠질 겁니다. 6이 되고 나눠지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2는 b니까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7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고 4점이나 주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2018학년도 평가 문제인데도 이 정도의 뭐랄까 주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수능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B37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플러스 gx가 이런 이차함수, x 0보다 클 때는 f 마이너스 gx가 이런 이차함수. 그때 함수 fx가 x, x 연속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고요. 이런 gx의 극한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좀 주목해볼 사실이 x가 0 마이너스로 가고 또 0 플러스로 가죠. 그냥 이건 전혀 합쳐질 수 없는 값이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gx는 절대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f x 플러스 gx는 어때요?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연속이다. 그 말은 왜 연속이죠? x제곱 더하기 4는 당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이 말은 극한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작은 이 0의 근방 0 마이너스에서도 극한이 존재할 것이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fx 마이너스 gx도 역시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니까 당함수죠. 당함수면 당연히 연속이다. x가 0보다 클 때
연속이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고 언제? x 0보다 큰 데 대해서는 모두 극한 존재. 그러니까 0 플러스 값에 대해서도 극한이 존재할 것이다. 네, 세 번째로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뭐예요? f0의 값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값과 같다. 그 말은 0 플러스로 가나 0 마이너스로 가나 다 f0 값과 같다. 자, 그러면 싹 느낌이 옵니까? 네. 위의 식을 조금만 1번, 2번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 더하기 gx는 어디 쓰면 돼요? 이 x제곱 플러스 4에 0 마이너스 바로 대입해 주면 되죠. 요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뭘 구현할 수 있을 거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gx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할 때 fx 더하기 gx라는 이 식에다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할 때 fx를 빼주면요. 각각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x가 0 마이너스 할 때 gx가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이 값 자체는 f0과 같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과 같은 아이디어를 조금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요. 네,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fx 마이너스 gx에다가 더하기 이거는 fx를 써먹어야 되니까 빼기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fx를 사용해주면 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gx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는 이제 자유롭게 상수 배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이 나왔습니다. 1번식 2번식을 하면 1번식은 요가 알고 있죠? 네, 4인 것도 알고 있어요. 4 빼기 f0은 x가 0 마이너스 할 때 gx가 같고 네, 요것도 이제 이게 f0이고요.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뭐예요? 네, 위에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f0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안 써먹은 거 뭐 있어요? 네, 요 조건 있죠. 이걸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뭐 해줄까요? 당연히 네, 저걸 만들기 위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2-2f0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이 되고요. 그럼 f0의 값은 계산해주면 네, 간단히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극한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정확하게 쓸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약간 반성을 하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fx에 관련된 식을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f2가 6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f-1을 구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뭐 fx 구체적인 꼴을 주진 않았지만 식을 줘놨잖아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섣부르게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fx는 x 플러스 1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b가 아닙니까? 이렇게 섣부르게 bx가 아닙니까?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이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밖에 못 적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뭐가 존재할 거예요? 당연히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되는 함수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fx 극한값 있죠. fx의 극한이 f-1일 거다. 그리고 극한이라는 상황은 뭘 내재하고 있다?
x가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끼워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패턴의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무슨 조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bx가 f-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f-1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f2가 6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보입니다. 일단 1번식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니까 이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두 번째로 2번 조건을 풀어주면 f2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이니까 위에 식에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를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8a 더하기 2b가 되겠네요. 이게 6이 되니까 네 3을 곱해주면 18이고 2로 나눠주면 9가 4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네, a가 마이너스 b인 상황이니까 b가 마이너스 a죠. 요거는 3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 3이 되겠고요. b의 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끝났네요. 네, f 마이너스 1을 구한 상황이니까 이 식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스텝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네, a 3 넣어주고 3x로 바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x 마이너스 1이 낫겠네요. 자, 마이너스 1로 가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고전 답은 f-1은 6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개념들, 네, 함수의 극한의 심화 파트, 어떻게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극한을 생각했는지,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연속성의 정의와 그리고 그 성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 이해가 어렵다면 분명히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자기가 부족한 파트의 개념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해당 유형을 꼭 다시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